1998년인가 둘째 오빠가 한국에서 이슬람 식당 한국 최초로 오픈하게 돼요. 외국에서 무슬림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왔더니 한국에서 할랄 음식 그리고 돼지고기 없는 그런 음식들을 집에 이외에 곳에서 먹을 곳이 없다 보니까 직접 터키 친구의 소개를 받고 터키 요리사를 초빙을 해서 오픈하게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되게 적은 돈 8평 정도 됐으니까 이슬람 사원 밑에 8평 정도 해서 3천만 원인가 그렇게 시작한 걸로 들었어요. 1년 정도 운영하다가 너무 그러니까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힘들게 운영하다가 둘째 언니 울케 언니가 이제 아기를 가짐으로써 운영을 더 못하게 돼서 제가 엄마의 권유로 잠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음식점이 조그만하면 이제 회전율이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장사도 별로 안 됐고 그리고 음식 숫자도 적었고 그리고 생소한 음식이라서 일반 사람들은 오기는 힘든 곳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만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근데 객단가가 5,000원이에요. 한 상 먹으면 5,000원. 메뉴 하나에 밥이나 빵 하나 하면 5,000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생각했죠. 메뉴도 적고 너무 적고 그리고 객단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트 메뉴를 만들었어요. 음식을 여러 종류로 만들고 더 만들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무조건 2인 1조 세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2인 1조 세트가 되면 5,000원 단가가 얼마가 됐냐면 1인분에 12,000짜리로 만들었어요. 12,000원, 15,000원으로. 그래서 풀코스로. 그래서 2인 이상 그래서 음식을 섞어서 다 맛보게 할 수 있게 이제 조금씩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단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슬슬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것만으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뭐 거기 부족한 그 운영할 때 열악한 환경을 개선 많이 해줬어요. 빵 만드는 거를 직접 밀대로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으셨는데 요리사가 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피자 롤라 또 제가 이제 제과제빵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계도 들여놔주고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거 계산해줬고 그리고 뭐 케밥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도네르 케밥 그 샌드위치 그것만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좀 그거 하나만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것만 해도 대단했는데 처음 하는 음식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한테 뭐 음식 종류를 좀 당신이 아는 만큼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안 돼. 근데 재료가 없다고 했대 오빠가. 그럼 얘기를 해봐라. 근데 저도 터키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바디랭귀지로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시장을 보면서 계속 이게 외국 야채인데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사갖고 가져보면 이거 한국에 있었느냐. 그래서 있다고. 뭐 이거 사다 달라고. 그래서 메뉴를 늘렸어요. 그럼 자기가 어느 날인가 그 시시케밥이라고 꼬치구이가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데 여기 기구가 없대. 그래서 어떤 기구냐? 근데 원래는 터키 쪽에서는 이제 그 숯불 구이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이 많으니까. 근데 한국에 사실 생선구이 야끼바라고 이렇게 착 올리면은 가스 착 가까이 받았고 구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로 얘기해 주니까 그럼 된대. 그래서 시케밥이 그때 당시에 나와서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네르 샌드위치만 맨날 하는데 이것도 메뉴가 하나 더 있대. 유명한 요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스켄데르 케밥이라고 있는데 요거 재료 요구르트도 들어가는데 한 가지 재료가 부족하다. 그것만 구해주면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붓데르래요. 그래서 붓데르가 뭘까요? 계속 찾아봤더니 오빠가 없다고 했대.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붓데르라는 거는 터키에서만 있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저도 못 찾겠는 거야.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대. 그게 뭐 다른 나라에도 다 있다는 거야. 근데 한국에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웬만한 나라 다 있으면 난 터키에만 있는 건 줄 알았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걸 찾아볼게요. 어떤 건지 번역이라도 해서. 왜냐면 터키어로 쓰면은 터키어를 다시 이제 번역하면 그게 나오니까. 그 써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UTER을 쓰는 거예요. BUTER. 혹시 이거 버터 아니에요? 버터? 그랬더니 버터래. 근데 아저씨는 붓데리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터키어가요 소리는 안 들려요. 그래서 쉬워 우리한테는 그 언어 배우기가. BUTTER을 그 아저씨는 BUTER 붓테르, 근데 TT니까 때르, 붓테르라고 읽은 거야. 그래서 제가 버터를 사다 줬더니 오 이거 맞다고. 그래서 이스켄데르 케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종류가 막 늘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슬람 사원에 독일에서 오랫동안 취재 생활을 했던 기자분이 이슬람 사원을 취재를 하면서 독일에서도 유명한 케밥이 터키 케밥이 많이 파는데 한국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슬람 사원 계시는 분이 밑에 케밥 팔아. 거기 가봐. 살람 레스토랑에 가봐. 그래서 내려오신 거야. 그러더니 터키 식당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리고 우리 요리사 알리 아저씨가 그때 계속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솜씨를 참 너무 멋있게 음식을 쫙쫙 차려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취재해서 가셨는데 일주일 뒤에 조선일보 사회면에 전면으로 그게 그림 사진과 함께 어디다 우리한테는 광고지요. 돈도 안 든 대박이 난 거예요. 줄이 100m 섰어. 빨리 와. 왜요? 응? 지금 손님 엄청 많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파주에 살았거든요. 이태원하고 파주 1시간 반 거리예요. 한 60 몇 킬로, 70km 되나 봐. 부지런히 차 끌고 진짜 바깥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터키 레스토랑이 이제 선풍적인 그게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지고 이게 매출이 늘고 제가 메뉴도 많이 바꿔놓고 막 그러니까 매출 막 오르잖아요. 손님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나중에는 음식 재료도 별로 없고 너무 지친 거야.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 음료만 원하는 손님만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설거지도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 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쌓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손님이 많이 와서. 근데 진짜 나중에는 요구르트나 음료, 차이 그런 손님만 오시더라고. 들으셨나봐.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가족이 장세가 잘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돈이 보였으니까. 그랬더니 네 가게도 아닌데 왜 네 맘대로 돈을 쓸데없이 들여서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돈을 벌지 왜 확장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관여를 하시더라고. 네 가게가 아니면서. 그 말이 참 서운했어요. 저는 네 가게처럼 해봐서 네가 돈을 벌면 오빠한테 줘라 그랬는데 뭐 그 갑자기 이렇게 커지고 막 유명해지니까 가족이 다 네 거 아닌데 네 맘대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나와서 전 서운해서 사실은 장사 잘 되는 거 뒤로 하고 그냥 전 나왔어요. 그 뒤에 이제 가족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제가 인생이 좀 달라진 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혼을 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이 손님으로 와서 저하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사귀게 돼서 그 뒤에 결혼하게 됐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계속 집에서 그냥 우리 아이들만 뒷바라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큰 돈은 뭐 생활비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 생활비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애들 학원비를 벌겠다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케이크 그런 강의도 하고 특별 활동 그런 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리 애들 학원비를 벌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제과제빵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고 또 창업방까지 다 연수를 그걸 하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요리사 자격증은 80년도에 따놨었거든요. 따놨고 그리고 제과제빵은 2000년 초반에 다 따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가 물담배랑 뭐 그 타바코 그런 것들을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남편 바이들이 올 때 빈 가방 갖고 오니까 거기에 이제 갖고 오면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게 됐어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그러니까 남편이 보더니 괜찮네,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하는데 택배 불러서 이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제안을 했죠. 이러이러한데 물건을 좀 외국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남편이 알았어,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터키하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이제 배로 오게 됐어요. 그럼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태원에서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태원에 갔더니 1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피스로 사용했었대요. 한 10평 정도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가격이 싸고서. 그날 컨테이너 물건을 받던 날 저는 거기서 몇 시간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쭉 보니까 이슬람 사원 근처에 이태원 그 위에 그 한남동에 거기는 제과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상대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터키 에크메크와 아랍 디저트, 터키 디저트 바클라와를 이제 구상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그 얘기했더니 남편이 우리는 되게 좋고 맛있어서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좋은 그 디저트를 퀄리티 좋은 거를 뭐 선물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달다가 안 먹더라. 그래서 나 안 돼, 하지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뭐 주위에 상권이 지금 골목 상권을 다 장악한 게 빵집이 뚜레쥬랑 바게트가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제과점을 한다고 하냐, 하지마. 넌 6개월 안에 망할 거야. 그리고 그 재료상 사장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여자들이 한다고 그래? 내가 위장 취업 시켜줄 테니까 일주일 이상 버티면 당신은 성공합니다, 그랬어. 근데 저희는 그 말 안 듣고 할 수 있어요. 겁도 없이 3명이 저 이제 빵 같이 배우신 그 언니분하고 저 사촌 동생하고 저하고 셋이 1,500, 1,000만 원 갖고 4천만 원 갖고 이슬람 사원 밑에 조그만하게 그때 당시에 500에 30만 원이었어요. 그거 구해서 커미션도 주고, 그래서 중고 오븐이라든가 믹서기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는 제가 다 구상해가지고 인부 불러서 했는데 진짜 돈이 부족하긴 했죠. 4천만 원 갖고 기구도 사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권리금 주고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픈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저는 장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가 지은 살람 레스토랑이란 이름, 그게 로고도 이쁘고 사촌 오빠가 이제 로고를 만들어줬는데 너무 예뻤어요. 고급스럽고. 그래서 그 로고와 이름을 그대로 써서, 어차피 저희도 터키 아랍 음식을 또 그 같은 적이니까. 근데 둘째 오빠가 또 마음이 좀 너그러워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써도 오빠가 뭐라고 안 해서 저도 옆에다가 그 옆에 살람 레스토랑 옆에 살람 베이커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살람이란 뜻은 평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살람 알라이쿰 그러면 당신 어깨 위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 그런 뜻이래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그 살람을 이제 오빠가 장명을 해서 오픈하게 돼서 사실은 나중에 저희가 더 유명해졌어요. 제가 거기서 이태원에 있을 때 저는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장사가 잘 됐어요. 6개월 만에 망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6개월 만에 공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2호점을 1년 반 만에 2호점을 밑에다가 이슬람 사원 위에 하나 본점을 두고 밑에다가 2호점을 오픈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또 그 밑에 그 앤틱 가구점에 또 3호점 공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위로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한 5, 6년, 한 6년, 7년 만에 샵을
살람마트부터 시작해. 살람마트는 뭐냐? 물담배랑 타바코, 그리고 찻잔, 카페트, 전등, 터키, 아랍에 관한 그런 액세서리를 다 파는 마켓에서 온라인만 판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오프라인 해가지고 샵까지 돼서 살람마트, 그리고 살람 베이커리 4개, 그리고 또 저기 식당까지 해서 공장까지 해서 저는 7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끝없이 막 발전할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잡지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유명해지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문의해 오셨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지식이 안 돼서 전 직영만 했어요. 그냥 이태원에서 경리단까지 그러니까 이태원이 포화상태에 되고 너무 비싸서 경리단 길로 올라갈 것 같은 초기에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경리단에도 3개를 오픈했거든요. 그렇게 오픈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희 막내가 이제 늦둥이 막내가 이제 커가지고 6, 7살이 됐는데, 남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랍어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심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1년에 저는 그 일을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휴일 없이, 그리고 되려 명절 때는 우리 애들은 라면 끓여 먹고, 짜장면집 문 닫더라고요 명절 때. 그래서 우리 애들은 라면 끓여 먹고 저는 새벽에 나와서, 직원들이 쉬니까 명절 때는, 그래서 새벽 5시 6시 나와서 아침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빵을 만들고, 그러면서 진짜 휴일 하루도 없이 일을 하다가, 언제 저는 휴일이냐면 막내나 큰아들을 데리고 제가 시리아나 터키에 출장을 오게 되면 그때가 저는 휴가이자 출장 일을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해외로 나가면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외국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쉬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외국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또 내 환경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2013년 11월 달에 터키로 출장을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이가 7살, 7살인데 이 나라에서 아랍국가가 가까우니까 아랍어 가르치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 전에 저희는 시리아 그 내전 있기 전에 사실은 시리아 쪽으로 이민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내전이 돼서 못 갔거든요. 막내도 이제 안정돼 거기서 아랍어도 이제 언어도 배우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출장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아랍 학교를, 이제 꾸란 학교를 알게 됐어요. 걔를 20일, 25일 정도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꾸란 앞구절을 막 줄줄줄 외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니까 남편이 스탑! 오지마, 너 거기서 애랑 같이 있어라. 그러면서 갑자기 계획이 싹 변경된 거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사업이 막 지금 한창 번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제가 없으면 어떡해요. 물론 저는 같이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운영을 이제 맡겨도 되지만,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었거든요. 영업도 하고 그리고 총 관리 다 하고. 그분은 저를 믿고 뒤에서 뒷받침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또 성공을 했고. 그래서 고민이 빠진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남편한테, 아니 그렇게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남편이, 그 내가 대신 운영해 줄게. 근데 남편은 사실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파는 일을 해요. 저랑 완전히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터키에서 오지 말라고, 한국에 돌아오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남편이 딱 마지막 딱 제안을 하는 거야. 너 애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둘 중 하나 택해. 네가 그렇게 원해서 낳은 아기인데 네가 돈을 택하면 너는 진짜 부모로서 자격도 없고 양심이 없는 여자다.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난 자기는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일하고 결혼한 여자하고 자기는 옆에 붙어 사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가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알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물건을 이제 다 뭐 볼일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터키로 돌아오겠다 했더니 한 달 안에 마무리 줄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해보겠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그때 2013년 11월 달에 왔다가 터키에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12월 달에 한 달도 안 되고 한 20일 만에 진짜 웬만한 거 정리 많이 했어요. 그때 2개 정도 정리해서 이제 뭐 하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26일 날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 터키에 도착을 다시 했어요. 남편하고 셋이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니까 남편이 와서 이제 집도 그리고 다 모든 걸 다 세팅을 해주러 남편이랑 같이 터키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5일 정도는 집 구하고 뭐 하느라고 하느라고 호텔에서 같이 지내다가 2014년 1월 달에 이제 집을 구해서 살림 다 사갖고 넣고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은 여름방학 때까지만 있는 걸로 해서 8개월 정도만 거기에 거주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애를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8개월 여름 지나고 나니까 언어라는 게 아직 어리고 그런데 언어 8개월 가지고 특히 아랍어가 어려워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업은 그렇게 되면 못하게 되죠. 거의 왔다만